반갑습니다. 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또 박 선생님, 오늘 또 질문 있으면은 또 질문 받고요. 설명을 하고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네, 교수님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손님 중에 네. 그 허리 아프다고 하는 손님들이 많이 오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왜 허리가 아픈 것인지, 사람은 왜 허리가 아픈 것인지 그런 질문들을 자주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런 왜 그런지 좀 알고 싶기도 하고. 네. 이제 알겠습니다. 관리법이나 오케이. 교수님의 관리법을 좀 알고 싶어요. 자, 럼버 어자스먼트 허리 교정 이 말입니다. 자, 럼버 어자스먼트 허리 교정. 자, 허리는 먼저 우리가 이런 개념을 가져야 돼요. 인간은 태어날 때에 네 발로 기어다니게 만들었어요. 네 발로 기어다니게. 그럼 네 발로 기어다니는 짐승, 소나 말이나 돼지는 다 뭐가 있다? 악식스라는 꼬리뼈가 있어요. 이 악식스. 악식스라는 꼬리뼈가 있어요. 이걸 미추라 하기도 하고 꼬리뼈라 하기도 하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꼬리뼈가 뭐냐? 방향을 잡는 역할을 해요. 물고기도 가만히 보세요. 꼬리를 탁 차고 앞으로 나가잖아요. 자, 그러면은 인간이 네 발로 기어다니기 때문에 조물주가 네 발로 기어다니는 인간들에게 만들어진 꼬리뼈, 지금 이 악식스요. 꼬리뼈가 지금도 있어요. 사람도 있어요. 사람도. 그러면 이 꼬리뼈가 안쪽으로 꺾어지면 어떻다? 생식기 질환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이게 많이 꺾어지면요 임신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이게 중요합니다. 남자분들은 어떻다? 전립선이라든지 그런 쪽에 문제가 생겨요. 꼬리뼈는 생식기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세크룸 선추, 이거는 이리움 럼버 장골, 그 다음에 이게 이리움 장골, 이거는 럼버, 그 다음에 소라시 흉추, 서비컬 경추 이렇죠. 그러니까 서비컬, 소라시, 럼버, 세크룸, 악식스 이렇게 되죠. 이리움 장골. 자, 그러면은 이 럼버 허리에 대해서 질문했단 말이에요. 허리에 대해서 질문, 럼버 어자스트먼트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허리는 우리가 네 발로 기어다닐 때도 중심에 놓여 있고 우리가 조상들이 서서 열매를 따먹고 엎드리고 서서 열매를 따먹고 엎드리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 조상들이 서서 다니는 게 편하니까 서서 다니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각적으로 보세요. 이렇게 누워있는 게 변이가 잘 올까요? 서서 다니는 게 변이가 잘 올까요? 서서 다니는 게 훨씬 변이가 잘 오잖아요. 1층짜리 건물이 어떻다? 63빌딩이 됐으니까. 그러면은 인간이 하느님이 만든 대로 네 발로 기어다니면은 척추의 변이가 들어오고 척추의 변이가 들어오면은 스파이럴로부터 이 신경근이 덜 눌리는데 인간이 서서 다니면서부터 이 척추가 쉽게 틀어지게 돼 있고 쉽게 틀어지니까 신경이 눌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다? 통증이 오는 거지. 병이 오는 거지. 그럼 무지한 인간들은 이 통증을 없애서 진통제를 먹는 거지. 치료가 안 되지. 그러면 어떻다? 근본적인 치료하려면 이걸 바로 잡아야 돼. 그럼 신경 흐름이 좋아지지. 그러면은 네 발로 다니는 인간이 서서 다니면서부터 어떻다? 척추는 쉽게 변이가 오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척추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인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근육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모르고 말이야. 근본을 모르고 말이야. 무슨 공부를 한다고? 까부르셨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티코에 조물주가 예를 들어서 티코 차에 10kg짜리를 싣고 다니라고 만들어 놨는데 이 티코가 100kg짜리를 싣고 다니는 거야. 지금 사람이 네 발로 기어다니게 만들었는데 사람이 서서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다? 티코에 10kg를 실을 수 있도록 차를 만드는데 100kg 싣고 다니니까 무리가 가잖아요. 즉 네 발로 기어다니게 만들었는데 서서 다니니까 어떻다? 인체가 잘 틀어지잖아요. 틀어지니까 오늘날 어떻다? 환자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병원이 그렇게 많고. 그런데 그렇게 병원이 많은데 근본적인 치료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약 먹는다고 치료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주사 맞는다고 치료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치료 난다고 치료가 되냐? 안 되잖아요.
여기 오는 고객 중에 아토피가 심한 사람이 있대. 제가 그랬어요. 아토피하고 관련된 부위의 척추를 바로잡고 체형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조절하면 된다. 그럼 음식 이야기하면 또 건강 4대 천왕이 있잖아. 건강 4대 천왕이 뭔데? 제가 정한 겁니다. 수면, 그 다음 뭔데? 음식, 그 다음 뭔데? 올바른 척추, 그 다음 뭔데? 운동. 수면 하루 7시간 주무셔야 되고, 음식 자연식에 가까운 음식 드셔야 되고, 척추의 정렬이 바르면 신경이 흐르고 원활하고, 신경이 흐르고 원활하면 인체의 위대한 생명이 넘쳐 흐른다.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엑사이즈 운동. 운동은 어떻다? 근육을 강화시키고, 운동을 어떻다? 폐활량을 높이고,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운동을 어떻다? 유연성을 키우고, 레인지 오브 모션, 가동범위를 키우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건강 4대 천왕만 지키면 병원이 필요 없고, 약이 필요 없고,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살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척추의 정렬이 바르면은 이 신경의 흐름이 좋겠네. 신경의 흐름이 좋으면 간 위 쏟아내는 신경의 흐름이 좋아지겠네. 걔가 원래 조물주가 준 그 에너지를 발산하겠네. 그러면 되는 거지. 근데 무지한 인간들이 이게 털어져가지고 신경이 눌려, 이게 간 기능이 떨어져 간장약을 먹잖아요. 그럼 일시적으로 어떻게? 일시적으로 도움될 수 있어. 일시적으로 통증을 없애줘. 또 재발하잖아요. 그럼 이걸 바로 잡아라는 얘기야. 그러면 하느님 주신 그대로 돌려놓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끝이 없고, 일단 럼버를, 허리를 이야기했으니까 허리에 포커싱을 맞춰볼게요. 자, 그러면은 허리는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럼버 5개의 뼈로 이루어졌다. 허리는 몇 개? 5개의 뼈마디로 이루어졌다. 자, 허리뼈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크고 장대하다. 자, 스피노스 플러스 극돌기, 트랜스포스 플러스 행돌기, 이 라미나, 스파이럴 로버루트 신경근, 이렇죠. 자, 그러면 럼버가 내려갈수록 크고 장대한데, 럼버에는 극돌기가 있고 행돌기가 있고, 엄마 젖꼭지처럼 생겼다가 유두돌기라는 게 있구나. 극돌기, 행돌기, 유두돌기. 그런데 어떻다? 흉추에는 극돌기, 행돌기, 경추에는 극돌기, 행돌기. 허리뼈는 유두돌기라는 특별한 뼈가 또 있구나. 요걸 또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해부학적. 그럼 5개의 뼈로 이루어있고, 허리는 어떻다? 앞으로 만곡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금이 가는 거는, 극돌기하고 행돌기 요 사이에 금이 가는 거는, 여기 금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 요추 분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추 분리적도 알아야 돼요. 요추 분리적. 흔히 관리를 받아온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수님, 저는 병원에서 요추 분리적이라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극돌기와 유두돌기 사이에 힐금이 가는 것을 요추 분리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거는 어떻다? 선천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그거는 치료가 되냐? 그거는 치료가 안 됩니다. 영원히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다? 그분을 허리 관리를 하면 허리는 어느 정도 좋아진다?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대로 가야 돼요. 그건 어떤 방법이 없어요. 의학적으로도 방법이 없고. 자, 그러면 요추 분리적은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떻게 하냐? 스코틀랜드 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요추 분리적은요, 엑스레이 찍을 때 옆에서 찍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찍는 것도 아니고 옆에서 대각선 45도에서 찍어야 돼요. 그게 나옵니다. 이 실금이 나오는데, 이게 스코틀랜드 개의 목처럼, 스코틀랜드 개의 목 부분, 스코틀랜드 개의 여기 뭐 머리라고 하면 개의 목에 금이 가듯이 이렇게 나타나는 데가 스코틀랜드 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쨌든 간에 극돌기하고 유돌기 사이에 금이 가는 것을 어떻다? 요추 분리적이라 했다. 그 다음에 또 럼버 요추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기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기형은 뭐냐? 허리뼈가 6개인 사람도 가끔 있어요. 이 사람도 허리가 아파. 그럼 어때요? 이것도 어떻다? 뼈를 하나 없애야 돼? 아니야. 그것도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관리를 받으면 어느 정도 80%, 90%까지는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사람보다는 많이 허리가 안 좋다, 이런 사람은. 기형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것까지 아시고. 자,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다? 여러분들이 한의사나 일반 정형외과 의사들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자기들은 사진을 찍어봐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다?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한 케이스가 있다는 걸 아시고. 자, 그럼 보세요. 요추는 상지 전체와 하지 전체의 정중앙에 놓여 있잖아요. 정중앙에 놓여 있잖아요. 정중앙에. 그죠? 정중앙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요추는 어떻다? 굉장히 중요하다. 축구로 치면 링크잖아, 링크. 공격에도 가담하고 수비에도 가담하고 가장 많이 뛰어야 되는 선수가 링크. 그죠? 그럼 요추가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요추가 네 발로 기어다니게 만든 인간이 서서 다니면서부터 요추가 지속적으로 틀어지고 흉추도 틀어지고 경추도 틀어지는데 이 요추가 틀어지면은 어떻게 틀어지느냐, 어느 방향으로 주로 틀어지느냐. 예를 들어서 전방변이증 이래가지고 요추가 정상적인 각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추가 정상적인 각도가 이렇게 있는데 전방변이증이라면 이게 지나치게 앞으로 나가는 것을 전방변이증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임산부들. 그러니까 아기를 10개월 출산하기 전에 아기를 가지가 애가 성장하면 5개월, 6개월 지나면 배가 이렇게 불러오잖아요. 그럼 어떻다? 산모가 배를 앞으로 내밀게 돼. 내밀면 어떻다? 허리가 전망돼. 그럼 이거는 뭐야? 임산부 요통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자 허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후방변이증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환이 제일 많은 게 뭐냐? 전방변이증이 제일 많아요. 후방변이증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임산부 관리는 어떻게 해서 허리가 좋아지게 할 것이며 일반인은 어떻게 해서 허리를 관리를 좋아지게 할 것이며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되면 허리 교정까지 지도를 나갈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근육관리, 체형관리, 척추관리, 임산부관리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허리에 대해서 그 어떤 통증도 숙련도에 따라 다르지만은 어떻게 한 번 강의 듣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똑같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제가 하는 거에 한 50% 60%만 흉내를 내도 당연히 허리는 좋아집니다. 당연히. 아시겠습니까? 또 그렇게 연습하면서 실력이 느는 거죠. 뭐 하루아침에 저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냥 뚝딱 실력이 뭐 이렇게 거의 뭐 달인의 경지에 이르렀었겠습니까? 하다 보면은 느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 허리에 예를 들어 요추분리증, 그 다음에 전방변이증, 후방변이증, 그 다음에 또 허리는 임산부 요통도 올 수 있고 등등을 이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허리는 여러분들이 구조를 보면은 5개의 뼈로 이루어졌는데, 자 디테일하게 보면 이래요. 자 가까이 와서 비춰보세요. 자 요게 극돌기고 요게 행돌기고 요게 유두돌기입니다. 자 그럼 요거는 추간원판입니다. 요게 원래 추간원판이라고 명칭을 하는데 일반인들이 요 안에 수액이 있고요. 요 안에 수액이 있고요. 요거는 섬유륜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액과 섬유륜은 말랑말랑한 제리 마냥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리 마냥 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액과 섬유륜이 있는데 요것을 우리가 흔히 디스크하고 비슷하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디스크 하다 보니까 이제 디스크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원래는 추간원판이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말랑말랑하고 탄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나쁜 자세, 그 다음에 교통사고, 그 다음에 편중된 운동, 테니스, 골프, 보울링, 배드민턴, 편중된 운동을 많이 해도 척추에 변이가 오고 이 추간원판이 튀어나옵니다. 그럼 추간원판이 튀어나오면 여기 튀어나오면 여기 떴다 신경근을 누르게 되죠. 이 신경근을 누르게 되면 그걸 흔히 말해서 디스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추간원판 헤르니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디스크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 디스크가 생긴단 말은 이 튀어나온 이 디스크가 이 신경을 누르는 거예요. 쉽게 말해. 여기 신경이 나오는 신경을 누르는 거예요. 그럼 디스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다? 이게 말랑말랑한 젤리 마냥 생겼기 때문에 이게 어떻다? 내가 교정을 하고 이렇게 밀어여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들어가서 이 신경하고 이 신경을 닿는 부위를 이 신경 닿는 부위를 조금만 띄워줘도 통증이 없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요추는 항상 상지와 하지 전체의 중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간의 몸 중에, 인간의 척추 중에, 인간의 근육 중에 가장 리스크를 많이 안고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 요추는 아무리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5개의 뼈의 요추는 신경이 5쌍인데 이 신경 레벨이 어디로 올라가냐면은 요추 1, 2, 3번 레벨은 엉덩이
대퇴근 이 이리움 장골이죠. 장골을 거쳐가지고 대퇴근으로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요추 4, 5번 레벨 신경은요 종아리 발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예컨대 고객분이 나는 허리가 안 좋은데 종아리와 발 쪽이 안 좋다 그러면 아래쪽 요추 하부 쪽에 스파이널 로브로트 신경근이 눌리는구나. 내가 엉덩이가 안 좋아요. 대퇴근 쪽이 안 좋아요. 그러면 어떻다? 상부의 신경이 눌리겠구나. 이렇게 추리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는 어느 단계까지 가느냐? 이분의 엑스레이나 MRI, CT를 찍지 않아도 디스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고, MRI나 CT, 엑스레이를 찍지 않아도 어떻다? 그 사람이 어느 부위의 척추가 안 좋은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의사보다 의사보다 정형외과 의사보다 훨씬 근육과 척추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 중에 한의사나 정형외과 의사도 모르는 내용이 많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오퍼레이션, 수술 전문가잖아요. 여러분들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근육을 관리하고 뼈를 관리해서 근본적으로 인간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걸 공부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어디 문제가 생겨 엑스레이, MRI, CT 찍고 잘라내. 끝이야. 근본 원인에는 관심이 없어. 근본 원인이 왜 생기는지도 모르고. 왜냐? 의과대학에서 그것만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지랭이 일반인들은 뭐 그거 가면 해결되면 뭐가 돼? 그냥 문제 생겨서 잘라내는데. 무슨 말이냐? 디스크가 이래 나왔어. 그럼 이거 잘라냈어. 잘라내니까 신경을 안 누를 거 아니야? 그러면 괜찮네.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이게 튀어나올 정도면 뼈가 이렇게 털어져 있는데, 뼈가 이게 털어져 있는데 이게 잘라내서 우선은 괜찮아. 나중에 이게 또 튀어나오는데 이게? 그게 소위 말해 재발이라는 거예요. 에? 이게 이대로 있어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약간 털어져요. 이렇게 털어져가지고 이게 튀어나와요. 그럼 이걸 자르면은 순간적으로 아프지 않지만 나중에 또 재발한다고. 그럼 결국은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어떻게 했는데 이걸 바로 잡아야지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허리는 여러분들이 이걸 또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근육이 굳어도 풀지를 않고, 약만 먹고, 어떤 사람이 뼈가 변이가 와도 교정도 안 하고 약만 먹고, 그럼 진통제 먹고 스테로이드제 먹고 마취제 먹다가 점점 더 아프면 이제 우리를 찾아오잖아요. 그럼 그때는 이미 근육이 많이 굳었어. 뼈도 많이 변이가 와 있어. 그러면 근육이 많이 굳었단 말은 겉에 근육, 중간의 근육, 속근육 다 굳었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 풀려면 하루아침이 되겠어요? 아니에요. 엄청난 시간을 풀어야 근본적으로 풀어집니다. 그럼 근육이 풀어지면은 근육 속에는 뭐야? 신경과 혈관과 림프가 지나다니잖아. 그러면 신경과 혈관과 림프의 흐름도 안 좋아져. 이 사람들은 진통제, 스테로이드, 마취제 먹은 사람은 신경과 혈관과 림프도 안 좋아져. 안 좋아지는 상태야. 그럼 근육을 풀면 서서히 신경과 혈관, 림프의 흐름이 좋아지겠지. 신경과 혈관, 림프의 흐름이 좋아지면 어떻다? 몸 자체가 허리뿐만 아니고 몸 전체가 좋아지는 그런 선순환이 나타나지. 그러고 나서 근육을 풀고 난 다음에 어떻다? 틀어진 뼈를 똑바로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닌가. 어자스먼트. 어자스먼트.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키우면 안 되는데, 모르니까 약만 먹고, 모르니까 수술하고, 모르니까 근본적인 변이는 관심도 없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뭐든지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보인다. 우리가 자기가 전문 분야가 아닌 부분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내 전문 분야니까 내가 직관적으로 보면 맞아요. 왜 그 이야기 하느냐? 우리가 건강을 이야기하면 스티브 잡스를 이야기하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세계에서 제일 부자의 반열이라고 들었지만은 스티브 잡스가 죽었잖아요. 그럼 스티브 잡스는 애플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웠어요? 애플 디자인 직관적으로 판단했어요. 애플의 마케팅 직관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왜냐? 지 전문 분야니까. 애플 자기가 키웠고. 그런데 어때요?
자기가 암이 걸리고 나서 이것도 자기 직관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가 의료가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의료가 전문 분야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직관을 하냐? 내가 잘 알고 너무나 잘 아는 분야는 직관을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 전문가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하는 내 분야는 직관을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럼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 전문가를 얼마나 내가 귀하게 여기느냐? 저는 그래요. 이발하러 갈 때도 딱 머리 자르러 가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뭐 짧게 뭐 어떻게 잘라주세요, 어떻게 막 요구하잖아요. 저는 안 그래요. 선생님이 전문가니까 선생님이 알아서 내 머리 잘라주세요. 그러면 내 이제 주상을 보고 그 사람 알아서 자르세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내가 전문가가 되어 보니까 전문가 말을 듣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분야의 전문가. 쓸데없이 알지도 못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허리를 좋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면 최소한의 이 이론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방금 제가 설명한 이론. 그래야 요추 분리적이다. 아 그럼 그거는 이런 거다. 아 그러면 내가 저 요추 전만 전이적이라는데 후만 전이라는데 병원에서 그러는데 아 그거는 이런 것입니다. 아, 그 다음에 요추가 내가 아픈 지 오래됐는데 진통제만 먹었는데 안 돼가지고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속근육까지 다 풀어야 되겠네. 딱 이 개념을 가져야 돼요. 아 그럼 시간이 좀 걸리겠네. 딱 개념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은 진짜로 중요한 이야기. 인간이 서서 다니면서부터 병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네 발로 기어다니게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네 발로 기어다니게 만든 인간이 서서 다니면서부터 지속적으로 척추에 변이가 오니까 병이 오게 돼 있는데 이것을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침을 맞지 말고 근육을 풀고 바로 뼈를 바로 잡으면 된다. 그러면 건강 4대 천왕, 잠, 음식, 그 다음에 바른 척추, 그 다음에 운동. 요 4개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병원이 필요 없이 약이 필요 없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박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박 선생님 누나가 몸이 안 좋고 혈당이 높았는데 교수님 이야기 듣고 좋은 음식 먹으니까 병원에 가니까 혈당이 정말 좋아졌다고 이야기하더라. 방금 그랬죠 아까. 네. 예. 바로 그거예요. 내가 잔소리하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나는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가 국민을 다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죽해서 뭐 의료 쇼핑을 다닌다 그래요? 아니 정부에서 보조해 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뚝하면 병원에 가서 들어놓고 약 먹고 그러니까 어떻다? 근본적으로 몸이 좋아지지 않잖아요. 건강 4대 천왕을 안 지키니까 아니 내가 잠 안 자도 좋은 음식 안 먹어도 난 바른 척추가 안 돼도 운동을 안 해도 병원에 가면 다 해결해 줘. 그냥 의료보험 되니까. 그러니까 점점 건강은 빨리 나빠지는 거예요. 그 약으로 연명하고. 무슨 말이냐? 근본적인 포텐셜이 없다는 거야. 우리 기업도 마찬가지죠. 단기 순이익이 늘어나고 부채가 적고 유별이 크면은 좋은 기업이에요. 그건 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부채 비율이 높고 포텐셜이 없고 영업이익도 낮고 대주주가 이상한 행동하고 까불어 샀고 그러면 부도 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인체도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이치도 똑같다니까. 그래서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건강 4대 천왕만 지켜도 병원이 필요 없고 약이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응? 떡하면 약 먹고 뻑하면 병원 가고 주사 맞고 침 맞고 꼴값 떨지 말고 근본적인 치료에 여러분들 포커싱을 맞추고 또 고객들을 그렇게 관리해주고 모르면 설명도 해주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허리를 좋게 하는 4대 천왕이 있어요. 지금 건강 4대 천왕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우리 척추만 따져서 보면 허리를 좋아지게 하는 4대 천왕이 있다고. 그걸 오늘 여러분들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협착증이다, 허리 질환은 협착증이다, 디스크다, 그 다음에 허리 요통이다, 뭐 등등 있잖아요, 병이. 그죠? 전방전이증이다, 후방전이증이다. 이거 깔끔하게 다 해결돼요. 깔끔하게 해결된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모르고 개념이 없고 어렵고 경험이 없으니까 이게 아주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40년 동안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근육과 체형을 관리한 사람입니다.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 그건 팩트입니다. 또 제일 많은 제자를 배출했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동안에 사온 노하우를 제자들한테 전해주기 위해서 강의를 하는 것이지 그 외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도 자꾸 나이가 들고. 그죠? 그래서 오늘 허리 관리 4대 천왕으로 허리를 깔끔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오늘 여러분들이 가르쳐 드릴 겁니다. 쉽고 편하고 효과가 극대화돼야 됩니다. 단 오래된 사람은 시간을 좀 가져야 되고 얼마 안 된 사람은 빨리 좋아집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허리 관리의 4대 천왕 배우고 근육관리, 체형관리, 척추교정 그걸로 통해서 협착증, 디스크, 요통 등등 허리에 관한 모든 질환을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허리에 쇠를 박았다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니까 핀이나 와이어를 박았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허리에 핀이나 와이어, 쇠를 박았다. 쇠가 여기 박혀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안타깝지만은 건드리면 안 돼요. 왜냐? 그걸 건드리면은 핀이 터져버려요. 그럼 이거 의료사고 난다. 그러면은 허리에 만약에 핀을 박았다. 그러면 그건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허리에 핀을 박았으니까 등도 안 좋고 목도 안 좋고 다리도 안 좋아. 그럼 나머지 부분은 관리를 하면은 된다. 예전에 제가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택시 운전을 하는 분인데 허리에 핀을 박았는데 너무 아프대. 수술을 하고 났는데 수술하고 나서 너무 아파서 수술하기 전보다 더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재수술을 하자더래. 그러니까 이분이 겁이 나서 이제 못 하겠다. 그리고 저를 찾아온 거야. 그 교수님 어떻게 이걸 해달라. 내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울면서 좀 어떻게 해달래. 울면서 어떻게 해달라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쇠를 박았기 때문에. 쇠를 안 박았다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심한 사람들도. 근데 쇠를 박은 사람은 어쩔 수가 없다. 그럼 쇠를 박은 사람도 여러분들은 어떻다? 거기로 관리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 쇠를 박지 않고 그냥 여기에 시술을 받았습니다. 디스크 수술하고 쇠는 안 박았습니다. 그 다음에 협착증 있는데 쇠는 안 박았습니다. 시술만 받았습니다. 디스크 수술했는데 쇠는 안 받고 아직도 수술하고 났는데도 아직 아픕니다. 그런 사람은 수술하고 난 3개월 후, 몇 개월? 3개월 후에는 우리가 배운 대로 그대로 하면 좋아집니다. 3개월 후에는. 왜냐? 3개월 정도 지나면은 여기에 연부 조직들이 정상화가 돼요. 수술하고 난 부위에. 정상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관리하면 됩니다. 뭐 어떻게? 허리 관리 4대 천왕. 내가 지금 오늘 강의해드린 요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공식이 있어요. 그 루틴대로 하면 돼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아보면 여러분들 허리가 좋아질 거 아니야. 여러분들도 직립에 다니잖아. 그럼 여러분들도 허리가 틀어질 수 있잖아. 나도 틀어질 수 있는데. 그러면 교수님이 가장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 중에 전문가로서 교수님이 가장 건강을 지키는 실전 노하우는 뭡니까? 그냥 나도 오른손 왼손 균형되게 못 쓰잖아요. 나도 서서 다니잖아요. 척추가 틀어지잖아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받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거는 부작용이 없는 보약을 먹는 효과입니다. 진짜로. 여러분들이 드시는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부작용이 없는 보약을 먹는 겁니다. 관리가. 그래서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받아요.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받는 게 건강한 사람은 아프지 않고
아주 좋은 관리법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일어나면 밥 먹고 매일 일어나면 세수하듯이 매일은 아니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받으면은 틀어진 뼈 바로잡고 굳어있는 근육 풀고 하면은 최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가 있다. 뭐 80, 90대가 컨디션이 아주 안 좋다. 그럼 일주일에 2번 받을 수도 있지. 그럴 수는 있는 거예요. 부작용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베스트 제일 좋은 그 건강관리법이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자,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네 발로 기어다니게 만든 인간이 서서 다니면서부터 척추에 변이가 오고 만병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허리 관리 4대 천왕 실습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